탈핵, 탈석탄, 탈송전탑 순례 참가자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성원기 토마스 모어 님이신데요.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1일간의 탈탈탈 순례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순례 끝내신 소감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처음에 시작할 때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갈 수 있을까? 그런데 하루하루 오다 보니까 또 이번 순례도 무사히 마치게 돼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함께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순례 기간이 꽤 길었는데 힘들진 않으셨는지 가장 기억에 남는 구간이 있으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21일이면 짧은 기간은 아니죠. 또 385일을 이제 걸은 거고요. 또 삼척에서 출발을 해서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삼척 강릉에서 석탄화력 발전소를 짓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 두 지역을 지나고 또 송전탑 그 공사로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평창 또 횡성, 홍천, 가평 이제 남양주를 거쳐서 서울로 왔는데요. 기억에 남는 구간은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대관령을 넘을 때였어요. 대관령 넘을 때 그 노 부부가 이제 그 중간에 그 반정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쉬고 있는데 노 부부가 우리 그 순례단에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같이 사진도 찍고 뭐 탈탈 순례가 있어요. 같이 노래도 부르시더니 아 우리 수고한다고 5만 원을 이제 차 마신 데 쓰라고 주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사진을 보내드렸으니까 연락처를 이제 갖게 됐는데 50만 원을 후원금으로 보내오시는 거예요. 와. 그 순례길에서는 그렇게 그 정성이 모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탈탈탈 순례 취지에 공감해서 그렇게 후원금을 보내주셨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소개한다면 네. 청년 두 분이 이제 자전거를 타고 그 이제 산악 그 이제 트레킹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이제 또 와서 같이 사진 찍고 하더니 우리가 몸자보를 달고 다녀 깃발도 꽂고 몸자보를 하는데 그 몸자보에 핵발전소 이제 그만 또는 뭐 석탄화력 중단하라. 그런데 그 몸잡을 등에다 달아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홍보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도보 순례단인데 그 두 분은 자전거 순례단이 돼가지고 순례를 하는 이런 아름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근데 대표님 오랫동안 탈핵, 탈석탄, 탈송전탑 운동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탈탈탈이 필요한 이유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뭐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이 기후위기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핵 방사능에 대해서는 다 이제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원시 지구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 지구는 방사능 농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 다음에 지구는 그야말로 이제 불타고 있었고 그래서 생명이 살지 못했죠. 근데 그 지구가 식고 방사능 농도가 이제 낮아져 갖고 지금처럼 모든 생명들이 이렇게 넘쳐나는 아름다운 지구별이 됐는데 그걸 다시 원시지구로 되돌리는 거가 바로 뭐냐면 방사능 농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생명도 살아남지 못해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핵실험 많이 했잖아요. 핵폭탄 만든다고. 또 일본 또 체르노빌 이런 데서 이제 핵사고 일어나면서 높아졌잖아요. 그렇게 되면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일단 핵으로부터 방사능 농도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안 하려고 하면 생명을 지키려고 하면 일단 핵발전소, 핵무기는 다 모두 이제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석탄화력 발전소는 기후 온난화의 이제 주범이잖아요. 네. 그런데 기후 온난화 그러는데 그게 기후 위기 얘기하는데 그거가 티핑 포인트라고 있어요. 그 온도를 넘어서면 절대로 다시 내려오질 않아요. 올라가는 일만 남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런데 티핑 포인트가 1.5도씨인데 지구온도 상승 1.5도씨가 되면 그 이후에는 2도, 3도, 6도까지 올라가요. 지구 자체 가열에 의해서 6도까지 올라가면 네. 모든 생명이 다 절멸합니다. 그러니까 1.5도에서 막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그런데 1.5도까지 지금처럼 하게 되면 얼마 남았냐? 불과 8년. 또 길어봐야 18년, 2030년, 2040년 티핑 포인트 얘기하고 있는 정말 굉장히 심각한 지금 이제 시대인데 그 주범이 다름 아닌
석탄화력 발전소예요. 아, 그런데 그 석탄화력 발전소를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꺼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짓고 있잖아요. 삼척에서 짓고 있고 강릉에서 짓고 있고. 그래서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거는 뭐 경제성 이런 걸 다 떠나서 무조건 중단시켜야 된다. 그래서 석탄화력 발전소 빨리 꺼가지고 티핑 포인트 넘어서지 않게 관리하는 것. 이건 정말 지금 우리가 모든 일에 우선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도 살고 지구상 우리들과 같이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의 생명을 건질 수 있죠. 예. 네. 아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 백지화, 네, 예. 원전 최강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예. 지금 문재인 정부 정책과 완전히 반대되는 건데 예.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그 전에 그 이제 탈탈해서 그 세 번째 탈에 대해서 좀 안 했는데요. 송전탑 지금 이렇게 계속 이제 또 만들고 있잖아요. 그 송전탑도 탈핵 탈석탄하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백지화 시킬 수 있고요.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보게 되면 탈핵은 인류가 반드시 가야 될 길입니다. 왜냐하면 지구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 세계가 이제 동의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국민들이 요구하고 탈핵 진영에서 정말 열심히 애써가지고 핵발전소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일본처럼 후쿠시마 핵사고처럼 사고 나면 우리나라 땅 좁잖아요. 모든 게 다 끝나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싸워가지고 국민들의 동의가 돼서 이제 탈핵으로다가 국가 정책이 바뀌었는데 또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다시 옛날로다가 회귀한다? 이거는요, 위험 국가로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위험 국가. 네. 우리나라를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은 국가가 대통령이 또 새로운 정부가 갈 길이 전혀 아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네. 아니 그런데 원자력 발전과 이 석탄화력 발전 대안으로 거론되는 게 신재생 에너지인데 예. 이 신재생 에너지의 시장 경쟁력을 우리가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 예. 그리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 어떻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러한 얘기에 대해서 이제 주요 이렇게 보도하고 그러한 여론을 저는 조장한다고 봅니다.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이제 보수 언론에서 그러한 논거가 없는 그런 일방적인 주장을 계속 이제 내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은 국민들의 여론을 바른 곳으로 끌고 나가야 될 언론의 정말 역할에서 봤을 때 정말 해서는 안 될 보도 자세라고 봅니다. 지금 전 세계가 기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석탄 화력 발전소 지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 결국 재생에너지로 100% 전기 생산을 하겠다. 이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가려고 하게 되면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기술을 개발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에서는 막대한 재원, 국가 재원이죠.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기술 개발하게 되면 그게 다 뭐가 되냐면 이제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거고 그거가 그 나라의 경쟁력,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로열티라고 하죠. 이제 특허 사용료 이런 것만 하고도 독일은 굉장히 지금 부를 축적해 갖고 있는 중에 그렇게 해서 기술 개발을 해서 지금 태양광 또 풍력 발전소의 발전 단가가 핵발전소 넘어선 지가 오래됐고요. 또 석탄화력 발전소 넘어선 지도 오래됐고 이렇게 기술이 발전을 해서 지금 가고 있는 이 지금 현재 세계의 흐름에서 봤을 때 일부에서 이렇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 또는 태양광 갖고 대체할 수가 없다 이런 거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독일은요 지금 전체 전기의 전체 전기를 100으로 봤을 때 재생에너지 지금 얘기하는 태양광 발전소 또는 풍력 발전소로 만들어낸 전기의 비중이
무려 현재 50%가 넘었어요. 전체 전기의 50%. 그런데 독일도 불과 10년 전, 12년 전 처음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후쿠시마 핵사고 나서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니까 10년 정도 됐는데 네. 그때 4%, 5%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5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만큼 집중 투자를 해서 했다는 얘기죠. 2030년이면 8년 남았잖아요. 기후위기 이제 티핑 포인트가 올 수도 있다고 하는 네. 그때까지 8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한다. 그거를 그냥 어떤 뭐 그 계획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아예 탈핵 기본법, 그러니까 에너지 기본법, 이 법제화를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초과 달성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독일이 하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다만 안 할 이유를 자꾸 찾아서 안 하게 되면 그러면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태양광 안 되니까 핵발전소 지어서 해야 되잖아. 이렇게 뭐 기승전결해서 이제 핵발전소 당위론으로 다 가지고 싶어 가겠지만 그거는 인류뿐만 아니라 지구의 모든 생명을 절멸하게 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거다. 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태양광, 풍력으로 다 해서 재생에너지로 가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우리가 한화큐셀이라는 그 대기업이 있어요. 한화큐셀에서 지금 그 생산하고 있는 거가 10기가와트 굉장히 이제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충분히 가능한 게 아니라 정부의 재정 투자를 이쪽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이 지금 재생에너지 산업이에요. 그쪽을 키워야 된다. 사실 핵발전소 말씀 좀 더 드리면 사망 선고된 이제 산업이다. 사양 산업이다. 이쪽 투자하는 거는 경제적으로도 리스크만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탈핵, 탈석탄, 탈송전탑순례 참가자이신 성원기 토마스 모어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